안녕하세요. 뽀삐와 사랑의 20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맞게 새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만큼 반려인이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위한 먹거리 시장 또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내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나 간식을 살 때 꼭 꼼꼼히 살피고 보관 역시 잘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엔 반려견을 집단 사망하게 만든 70여 마리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사료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반려동물의 먹거리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푸드업체인 미드웨스턴 펫푸드사가 제조한 스포트믹스는 곡물의 곰팡이에서 생겨난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이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장기가 노출되면 구토와 설사는 물론이고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료를 잘못 보관해도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료를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정확한 보관법을 지켜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 3가지. 바로 첫 번째는 포도인데요. 반려동물에게 무심코 포도를 한 알이라도 줬다가는 콩팥과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먹고 놔둔 포도씨나 포도 껍질, 그리고 건포도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주면 안 되겠습니다. 또 광고로 알려진 자기 전에 씹는 껌, 자일리톨 아시죠? 구취나 치석 제거를 위해 자일리톨 껌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구취나 치석 제거 효과는 전혀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아지의 경우는 자일리톨을 0.1g만 섭취하더라도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고요. 0.5에서 20g 정도로 섭취하게 되면 간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2~30분 이내에 모든 흡수가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먹은 걸 알고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는 이미 혈중 레벨이 최대 수치에 올라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지막은 반려묘의 집사라면 집 안의 식물은 포기해야 된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유는 반려묘가 먹었을 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의 종류는 알려진 것만 7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양이와 식물은 궁합이 굉장히 안 좋은 생물군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백합과 식물은 반려묘가 먹으면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신부전을 유발할 정도로 맹독성이라고 하니까요.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테이블에 백합을 장식하거나 백합이 들어간 꽃다발을 집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외에도 튤립이나 나팔꽃,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기가 많은 빨간 꽃잎의 포인세티아도 고양이에게 굉장히 해로운 식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비나 알로에, 크고 넓은 잎의 몬스테라도 고양이가 먹었을 때 구강 내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거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천연 꽃 추출물이 들어간 사람 샴푸나 디퓨저 또한 종류나 원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식물과 같은 작용을 해서 반려묘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묘인은 실내에서는 디퓨저 사용이나 식물은 키우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내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해서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뽀삐아 사랑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